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0월 28일 오늘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먼저 보고서부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끝나고 제가 또 그 시황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시황 효과를 발휘한 금리 정책 요게 하나 있고, 힘을 소진한 비관론, 당분간 안도 국면, 그리고 그 미래에서 온 LNG선이 2년 뒤를 알려주었네. 조선 쪽이고요. 그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 좀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유통업종, 내년 유통업종 전망입니다. 자료 괜찮더라고요. 다 한번 읽어서 좀 요약을 해봤고, 애플 실적, 부동산 PF 익스포저, 이건 은행 쪽입니다. 은행 관련된 부동산 노출도, JVM, 롯데정밀화학,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S, 그리고 한화솔루션, DLENC, 또 DLENC, 진에어,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 APS 홀딩스 좀 뭐 이렇게 찾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그 APS 홀딩스 한번 치시고 PDF 치시면 아마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APS 홀딩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한국 IR 협의회 맨 처음 나온 자료. 요게 제일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AR, VR 관련주죠. 그래서 그 FMM이라고 있어요. 파인메탈 마스크라고, 빨간, 그러니까 RGB, 빨간색, 녹색, 파란색, 발광 소재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OLED 소재, 여기에 OLED 있잖아요. 이 OLED는 자체 발광해요. 이 색깔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 작은 AR, VR 기기 디스플레이에다 이걸 증착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증착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마스크가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그게 만드는 게. 근데 그거를 만드는 이제 회사가 이 APS 홀딩스고, AR, VR 기기가 커진다.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가 공이 내년에 XR 기기 시장 커질 것 같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성공을 해준다면 APS의 가치, 홀딩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회사로는 AP 시스템이 있고,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해서 꼭 읽어보세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APS 홀딩스 구글에서 치시고 PDF 치면 아마 이렇게 2022년 7월 1일 자료가 나올 거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발휘한 금리 정책, 이제 부동산 가격은 확실하게 꺾였죠. 주거비도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은, 최근에 연준이 갑자기 뭐 피벗 하겠다, 속도 바꾸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일단 금리를 어쨌든 뒤늦게라도 빨리 올렸거든요. 근데 이 부작용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틈도 없었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주거비가 꺾여요. 금리를 세게 올렸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거죠. 이제는 좀 고민하자, 경로를. 그렇게 좀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요즘에 연준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는 게 주거비,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락해서 그런 거 아닌가. 모기지 금리가 엄청 올랐어요, 미국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ISM 지수에 연동이 많이 된대요, 또. ISM 지수도 많이 꺾였죠. 그래서 결국 주거비는 꺾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런 주거비가 그동안 물가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게 꺾인다는 건 미국 증시에,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연준한테도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너무 급하게 막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겠구나. 속도 조절하자. 그걸 좀 반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검은색이고 파란색이 부동산인데 거의 비슷하죠, 궤적이. 그리고 주거비는 부동산 가격이 파란색이거든요. 꺾였어요. 부동산 가격이 선행해요.
그래서 내년 1분기 이후로는 주거비, 렌트비도 꺾인다. 렌트비가 꺾이면요, 미국 물가는 그냥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30%나 비중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의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관론이 원래 신한투자증권이 되게 좀 보수적으로 보시죠. 그 예전에 박석중 연구원이 예전에 뭐 3% 나왔어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좀 자료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비관론이 힘이 좀 빠졌다. 당분간은 안도 국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긴축 전망이 후퇴됐고 물가 고용은 여전히 강하지만 주택 가격, 그 다음에 이 구인 수요, 임금, 예, 고용이죠. 이게 좀 약화되면서 속도 조절 고민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가장 큰 긴축 리스크는 주거비가 올라가는 거랑 임금 상승이 장기화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긴축 리스크가 커졌는데 이게 좀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베이 지표들, 설문조사하는 거죠. 근데 보통 실물 지표가 이런 서베이, 심리 지표를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한 지표를 나중에 후행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 지표가 먼저 꺾였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증거고, 경기 안 좋아지면 뭐 당연히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 있는 거죠. 달러도 약해졌고, 최근에 영국 리스크 완화, 일본은 지금 요즘에 계속 공격적으로 달러 매도, 그 안도 국면이고, 현재 S&P 500이 3,800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4,000에서 4,100까지는 좀 S&P가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저점 3,500인데 이거 깨려면 더 큰 악재가 나와야 돼요. 뭐 연준이 5% 이상으로 금리를 올린다. 그럼 깨질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진짜 침체가 엄청 큰 게 온다거나. 그렇지만 안도랠리는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일단 안도는 하는 국면이지만 추세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면 수요 물가가 강하다는 거니까 연준 긴축 속도가 줄기 어렵다는 거고, 물가가 만약에 잡혔다는 거 그만큼 또 실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상황은 좀 바뀌었다. 다만 신한증권에서 투자증권은 여전히 큰 흐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주택 가격이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있는 게 꺾였고, 보시다시피 주택 가격 자체가 여기서 꺾여 버렸어요. 2달 연속. 구인율, 고용도 꺾이죠. 요 신호로 연준은 피벗을 할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선 LNG선, 그러니까 현대 3호중공업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서 한국조선해양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는데, 그 내용이죠. 왜 이렇게 서프라이즈 할까? 이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그 현대 3호중공업이 러시아 국영 선사로부터 LNG선 3척 계약을 했는데 해지됐어요. 바로 그리스에 팔아버렸어요. 비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3척 중에 한 척 인도가 내년 8월인데 요게 이번에 가격 조정이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더 비싸진 단가로 원가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858억 일회성 이익이 이번에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예전 2021년도에도 수주를 했잖아요. LNG선. 그때보다 올해 수주한 선박들은요 비싸요. 이게 아직은 실적이 안 잡히는데 이번에 실적이 먼저 잡아버린 거예요. 원가에 미리. 그러니까 30% 과제랑 마진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3호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이제 올해 수주한 비싼 배들이 실적에 반영될 텐데 그걸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적이 점프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2억 4천만 달러 LNG선 수주받은 매출 비중이 무려 50%가 넘어요. 비싸게. 그렇기 때문에 이 2025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9%. 또 삼성과 대우조선도 요 비싸게 수주한 비중이 50% 이상 될 텐데 요게 5%까지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거랍니다. 이렇게 되면 PER이 10배 초반에서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이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조선주도 수주는 좋았지만 실적은 안 좋잖아요. 근데 한국조선해양이 그걸 좀 보여줬다.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조선해양이 좀 이게 저는 요 회사 저 대주주부터 해서 경영진이 좀 주주들 위해서 아니 지금 이제 대우조선 인수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 사무중공업 합병을 하든가 그죠? 아니면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존재의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사실은 지주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사무중공업 합병하면 되죠. 그 사무중공업이 상장하는 효과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죠. 사무중공업을 따로 또 상장하잖아요. 이건 주주가치 엄청나 또 훼손돼요. 현대중공업 상장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얼마나 피해를 또 많이 받습니까? 주주분들이. 예,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주주 가치를 위한다면 현대사무중공업도 상장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한국조선해양하고 합병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8월 출하 데이터 요거는 일단 여전히 안 좋아요. 역성장. 안 좋죠. 좋을 수가 없죠. 제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좋은 점이 있어요. 재고가 많이 소진됐대요. 9월에도 한 번 더 소진되면 10월부터는 스마트폰 출하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바닥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조금만 더 한두 달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쪽은. 예. 그 유통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라는 이제 자료인데 한투증권의 김명주 연구원님이 내년도 이제 전망을 했어요. 유통 온라인 시장은 점점 성장이 떨어집니다. 쿠팡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커머스 산업은 높은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성장하기가 어렵죠. 예전만큼. 이제는 적자를 옛날엔 적자에도 뭐 고밸류 줬어요. 성장하니까. 이제는 수익성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오프라인은 올해도처럼 내년에도 더뎌요. 그렇지만 회복세는 이어진다. 백화점도 연착륙 한 6%, 할인점도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편의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가성비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런치플레이션이라고 요새 뭐 점심값 얼마나 비쌉니까? 예. 그래서 즉석식품 판매하는 편의점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편의점 성장률은 7%로 어쨌든 2019년보다 높을 것 같다. 그래서 탑픽은 BGF 리테일. 그리고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던 GS 리테일도 매수로 투자 의견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사업 비중 이제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 때문에 GS 리테일 주가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옛날에 2015년, 16년도가 참 좋았을 때거든요. 당시에 이제 2013, 14 뭐 이럴 때 15년까지 즉석식품 이러면서 편의점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좀 안 좋았다가 지금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편의점 3사가 어떻게 지금 점포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 막 규제하고 그래서 죽는 줄 알았더니 늘어납니다. 이것도 편의점 업체들한테는 뭐 나쁘진 않은 거죠. 온라인 시장은 성장이 떨어지고 있고요. 6.8까지. 쿠팡 점유율은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GS 리테일, 롯데쇼핑 이게 적자입니다. 온라인. 상대적으로 GS 리테일은 비중이 작아서 뭐 타격은 좀 덜한데 롯데그룹이 좀 타격이 크죠. 이마트도. 이마트가 근데 3조 원 들여서 지마켓 샀는데 점유율이 꺾이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 W 컨셉이라고 요게 이제 여성 의류들은 이제 버티칼 플랫폼이라고 아세요? 버티칼 커머스. 뭐냐면 단일 카테고리예요. 뭐냐면 의류는 의류만 팔고, 예, 아니면 컴퓨터만 팔고 이런 건데 품목은 이제 하나인데 단일 품목인데 거의,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올리브영도 버티컬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화장품 살 수 있잖아요. 다양한 제품. 무신사 여기 들어가서 다양한 옷들을 살 수 있어요. 옷이란 컨셉은 하나죠. 저 W 컨셉은 여성 의류예요. 이 여성 의류지만 거기 들어간 브랜드는 되게 다양한 거죠. 이거를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즘에 잘 된대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무신사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쿠팡이 지금 이제 영업 적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거래금이 늘면서 좋아질 것 같고 적자가 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 리테일이 어쨌든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3사 모두 다
온라인 비중은 아마 줄일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GS 리테일이 가장 좀 빨리 줄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일 큰 문제였던 게 이제 프레시몰이 좀 비중이 제일 큰데, 요거를 이제 새벽 배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좀 효율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 4 모두 다 지금 뭐 이런 배송 서비스도 줄이고 효율화 해가지고 흑자전 이제 좀 적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1인당 점심값인데 편의점 도시락이거든요 이게 1인당 점심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8,500원입니다 이제. 여의도 같은 데는요 웬만하면 다 10,000원 넘어요 요즘. 예, 웬만하면 10,000원 넘습니다. 근데 편의점은 4,500원. 가성비 좋으니까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 최근 점심시간 간편식 편의점 이용이 많이 늘었다. 구내식당 이 두 개가 뭐죠? 도시락까지. 이게 뭐예요? 여기 다 지금 물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 안 쓰려고 하는 거죠. 네, 엄청난 거죠. 최근 점심시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편의점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 실적 코멘트고요. 경기 둔함이 달러 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맥이나 웨어러블 이제 PC 쪽 잘 팔렸고 아이폰도 프로 기준으로는 좀 괜찮았어요. 예. 다만 이제 아이패드는 좀 덜 팔렸던 것 같고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패드 빼고는 다 견조했어요. 유일하게 좀 역성장했죠. 좀 포지션이 애매하죠. 아이패드가 태블릿 PC가. 그래서 애플은 애플이다. 다만 그 실적은 무난했고 뭐 그렇다고 깜짝 실적도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보시고 은행들 부동산도 갖고 있거든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시. 지방은행이 좀 많고 4대 금융 지주상 워낙 그 금액 자본이 많으니까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금융하고 우리금융은요 거의 없어요. PF가 많지 않습니다. 여신 대비해서. 근데 제2금융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북, 광주 이쪽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좀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자본도 더 적기 때문에 여신이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 부동산 PF 문제 만약에 미분양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지방에서 이렇게 되면 지방은행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뭐 무조건 100% 안전합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가 어쨌든 이번에 개입을 했고 한국은행도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 그래서 은행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사주는 거죠. 대신에 몇 달 후에 은행이 다시 사가는 조건. 요걸 환매조건부라고 붙인 거죠. 요거 개입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리스크는 좀 완화됐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체크할 건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우리가 유의 깊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이번에 15억 원 이상 되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도 뭐 대출 그거 완화해 주겠다. 가능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좀 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좀 이 부동산 리스크는 약간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졌지만 금리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고 JVM은 이제 자동약 의약품 제조기죠.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에 거의 부합을 했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 잘 나왔고요. 5개 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 성장 엄청납니다. 예, 그냥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좋은 게요. 북미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약진을 하고 있어요. 미국 매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지금은 평가를 더 높게 받겠죠. 왜냐하면 북미 의료 종사자들이 약사가 좀 부족한가 봐요. 자동화로 많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좀 정체됐고 PER 11배로 좀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롯데정밀화학은 목표 주가 낮췄지만 주력 제품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가성소다가 강세하면서 방어했고 요즘에 주가 많이 빠졌죠. 이유는 이 셀룰로스는 이제 그 이렇게 식용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식의약용도 지금 뭐 증설도 하고 그래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판가 인상, 비용 하락, 물량 증대. 배당 수익률도 7%. 근데 왜 이렇게 빠졌냐? 실적이 이렇게 괜찮은데 롯데건설 때문이죠. 롯데그룹 전체가 한번 흔들렸죠. 근데 롯데정밀화학이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 롯데케미칼이 하는 거니까 정밀하게 영향은 제한적인데, 다만 롯데그룹 전체가 휘청이면 당연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롯데건설 리스크가 좀 완화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주가는 과도한 좀 저평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단 좀 반도체한테는 좀 악재예요. 왜냐하면 공급을 안 줄인대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는 줄이겠다. 삼성전자 우리 안 줄여. 근데 삼성전자는요, 원래 옛날부터요, 20년 전에도 인위적 감산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좀 고통을 분담했다고 하는데, 게임 이론에서 내시균형이라고 있어요. 상대의 전략을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스스로가 최선의 전략, 그러니까 제가 뭐 할지 알잖아요. 그럼 나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 알려진 거죠, 전략들이. 쟤도 저럴 거고 나도 이럴 거고 서로 아는 거예요. 균형을 찾아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반적인 하락 사이클이면은 내시균형은 뭐냐면 삼성도 감산하는 거죠. 그게 내시균형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걸 깨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수익성 추구 전략을 안 하고 삼성전자 혼자 지금 물량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니까 삼성은 상관이 없어요. 1등이고 나 점유율 늘릴 거야. 꽃놀이패죠. 후발 업체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어제 폭락, 오늘 폭락. 근데 하이닉스는 꼭 그것 때문에만 폭락한 건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 공장 때문에 그래요. 거기 우시 공장 비중이 너무 크고, 어제 방송 한번 참고하세요.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유독 더 안 좋냐. 그게 중국의 공장을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비중은 큰데. 그게 좀 문제였고, 아무튼 4분기는 안 좋을 겁니다. 삼성이 공급을 안 줄이고 투자를 늘려요. 예,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개선될 거고 하니까 바닥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이, 그러니까 뭐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EUV 공정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 감산을 안 해도 EUV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굳이 인위적 감산 안 해도 된다. 자동 감산이 되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경쟁사들을 막 지금 몰아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헷갈려요. 삼성의 전략이 정확히 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EUV 때문에 우리 인위적 감산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공급 준다. 100% 제대로 된 제품 안 나오니까. 어려운 공정을 쓰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 아니다. 치킨 게임 지금 하는 것 같다. 삼성이. 왜냐하면 낸드도 그렇고 4분기에 공격적인 그러니까 감산이 아니라 물량을 늘린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치킨 게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주가만 봐서는. 시장에서는 야, 저거 치킨 게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해는 안 가죠. 아니, 지금 D램 3, 4밖에 없는데 뭔 치킨 게임?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하는 것 같고, 낸드는요, 삼성이 적자까지 날 수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한테 굉장한 지금 부담입니다. 1등만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승우 연구원님 보고서 보면 좀 명확해요. 더 그 치킨 게임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회사 측에서 4분기에 D램 출하를 20% 이상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이걸 줄여도 모자를 판에 늘린답니다. 3분기는 생각보다 안 늘렸거든요. 그럼 출혈이 불가피하다. 낸드도 경쟁사들보다 더 많이 생산하겠다. 뭐죠? 우리 같이 이게 낸드는 우리 한번 해보자. 치킨 게임 하자. D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낸드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저가에 팔아버리면요, 저 고객상 기분 좋죠. 싸게 가져가면 되니까. 하이닉스는 머리 아파요. 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적자 전환할 수 있대요. 진짜 이건 좀 놀랄 일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4분기 출하 계획을 발표했고, 그 여파로 오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고, 반도체 이익은 내년에 무려 43%나.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는 워낙 싸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고비 넘기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좀 이제 머리가 아파진 거죠. 그래서 원래 3분기에는 예상은 플랫인데 줄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3분기까지는 오히려 좀
예상보다는 이게 공급이 줄었는데 4분기 요게 4분기거든요. 이쪽이 여기가 늘어나 버렸어요. 여기가 4분기입니다. 4분기 가이던스는 그러니까 지금 한 자리 후반 이상 증가. 낸드도 그러니까 물량은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연간 투자도요. 4분기에만 18.6조, 3분기가 11.5조인데 늘어나죠. 이런 이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삼성전자 워낙 바닥이라 PBR로 뭐 주가는 더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오늘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S는 일단은 뭐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방향성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핵심이 요거거든요. 앞으로 클라우드 요게 많이 늘었어요. 물류는 좀 감소했고 왜냐하면 물동량 감소하고 운임 가격 하락해서 그리고 통합 관리해주는 기업들 이제 물류 관리나 이런 거 해주는 첼로스케어라고 있는데 한번 검색해서 봐보세요. 이게 고객사가 늘어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요 고객사 대규모 투자 확대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이런 이제 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 SDS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기 실적을 보지 마시고 거기다가 이번에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투자가 더 많아져요. 이것도 우호적이죠. 그리고 PER도 많이 낮아요. 한때 20배 갔었거든요. 이제는 방향성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너무 깜짝 실적 나왔죠. 잘 나왔고요. 태양광 실적이 너무 좋았고 모듈 수급도 타이트하고 핵심은 태양광이냐. 화학은 안 좋았지만 미국 단가 올라가서요. 그래서 여기 강동진 연구원이 목표 주가 올렸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460%, 한국산 제품 선호 현상, 발전 VBP, 가상 발전소 우리 공부했죠. 예. 그래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4분기는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좀 꺾이거든요. 2, 3분기 워낙 가파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단기 휴식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아무리 실적이 좋고 그래도요 영원한 상승은 없어요. 오늘 급 나가는 거는 어제는 좋았지만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다만 시장이 우려하는 건 이제 좀 쉬어갈 때 아닌가. 많이 올랐죠. 그걸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좀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아주 나쁘다가 아니라 4분기 좀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주가 많이 올랐고 요거에 대한 피로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늘은 아니지만 며칠 정도 이렇게 또 큰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를 포착.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이 너무 오를 때는 참아야 되는 거 꼭 인지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DLNC는 안 좋았지만 실적도 안 좋았어요. 예, 이랬으면 원가가 계속 올라가요. 원자재 비용. 근데 원자재 비용은 꺾일 거고 이제 마진 해소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수주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PF 이 부분도 좀 리스크 있고 근데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DLNC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워낙 보수적인 회사라 PF 지급 보증이 0입니다. 없어요. 재무구조가 가장 우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서 가장 돋보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PBR도 너무 낮고 또 한 가지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었다. 수주를 이렇게 덜 했던. 예. 이번 실적 발표 통해서 연간 착공 계획을 10,000세대로 낮췄는데 연초 제시한 게 20,000세대거든요. 확 낮췄죠. 근데 이 의사결정이 오히려 지금 반갑대요. 지금 부동산 위기니까. 예. 그래서 DLNC가 굉장히 까다롭게 또 심의를 하나 봐요. 알짜만. 그래서 물량은 적지만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위기가 와도 DLNC는 살아남을 거고 나중에 업황 좋아지면 또 이 물량들을 담아가겠죠. 다만 이런 건 너무나 이제 잘했던 결정인데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국내 주택이 좋아지는데도 몇 년간
보폭이 크지 않았던 건 이유가 있었다. 여긴 높은 점수 줘야 되지만 이제 남은 과제는 해외를 좀 해야 돼요. 해외에서 수주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NC는 아무튼 뭐 지금 뭐 급등합니다. 뭐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확실히 좀 이렇게 이제는 좀 그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은 좀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에어도 좀 리스크 완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 잠식 우려 때문에 상폐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연구체 발행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연구체 발행 성공을 하면 자본 잠식은 이제 탈피합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업도 좋아집니다. 일본 노선 여객수 지금 증가하고 있고 7만 명에서 10월 달에 11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4분기 흑자전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금이 증가해서 현금 흐름도 늘어나고 있다고. 예약금이 들어오니까 이제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자본 잠식 가능성 낮아졌다. 다만 환율이 1,500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자본 잠식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에어는 좀 그렇게 보시고, 현대모비스는 KB에 오늘 실적 발표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기대치에 거의 부합을 했고, 뭐 비용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절감되는 거 감안하면 이번에 5,760억 기록했는데 7,763억까지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임 비용도 많이 꺾였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현대모비스가 급등해 버렸어요. 오늘 다 괜찮았습니다. 이 안 좋은 장에 오늘은 모비스가 그동안 진짜 안 좋았죠. 뭐 현대차 형님들 올라갈 때도 철저히 왕따 당하고 희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물류비 다 떠안았거든요. 가격도 못 올리고. 근데 이제 그걸 좀 참아왔던 이제는 좀 보상을 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기대보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 회사들 아까 HL 만도도 좋았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았고, 그다음 제가 이 아까 삼성전자 IR 자료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도 요 반도체 사업부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일단 줄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게 뭐 반도체 이렇게 공급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실망을 했던 것 같고, 이건 모비스거든요. 현대모비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거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AS 사업부도 좀 있고, 잠시만요.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했다. 논 캡티브가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에 안 가는 물량. 캡티브가 그룹사 물량을 뜻하고요. 논은 그룹사가 아닌 거. 얼마 전에 벤츠 수주단 했잖아요. 그게 연간 계획 대비 벌써 89%. 4분기 안 됐는데. 그러니까 기대보다 좀 잘한 거예요. 자사주 소각했죠. 북미 전기차 생산 거점 투자 결정했죠. 핵심은 이제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동화 부품이죠.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에 납품을 했고, 요게 좀 컸죠. 요게 루머인 줄 알았는데 실제였어요. 그리고 AS 사업도 좋고, 모듈 조립 부품 제조, 특히 전동화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이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전기차 쪽이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 쪽 매출 비중이고, 미국 매출이 확실히 많이 늘었죠. 이것도 긍정적이죠. 가장 큰 시장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게 그 R&D 있잖아요. R&D가 뭐죠? 연구개발. 그동안 보면요, 연구개발 비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이번 3분기에 꺾였어요. 비중이 8.3에서 7.4로.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익이 좀 꽂히겠죠. 그리고 이게 논캡티브, 요게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안 들어가는 거. 22년 계획 대비해서 북미 지역은 벌써 초과 달성. 이미 넘겼어요. 북미 쪽은. 거의 북미 쪽에 벤츠에도 공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장들을 짓는다고 합니다. 투자해죠. 이 조지아,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여기도.
같이 들어가요. 그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할 때 수혜를 같이 받는 거죠. 요건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요건 이제 글로벌 협업하는 거 현아. 그래서 자율주행도 사업도 하고요. 아무튼 현대차 그룹의 모든 뭐 첨단 그쪽은요, 현대모비스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차 부품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고 현대모비스면 되는 거죠, 사실 부품산.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그런 이제 그 우리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장이 끝나서 시장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좀 시장 되게 어려웠죠. 어제는 시장이 뭐 좋았지만 오늘은 오후로 갈수록 증시가 결국엔 좀 급락하면서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오르다가 좀 밀려버린 이유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일단 그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일단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삼성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삼성이 4분기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거라고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EUV 공정으로 가야 되니까 생산을 많이 해도 공급은 제대로 안 된다. 이제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시장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좀 많이 밀려버렸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오늘 코스닥이 한 1% 가까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그동안 사던 거를 벗어나서 오늘은 많이 팔았어요. 한 2천억. 반면에 기관이 그걸 받아줬지만 좀 역부족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죠. 그동안 전기전자 많이 샀잖아요. 오늘 2천억 팔아버렸고요. 그리고 철강주 좀 많이 팔았습니다. 화학주. 근데 오늘 뭘 제일 많이 샀냐? 자동차 조선. 자동차에서는 제가 봤을 때 현대모비스 많이 산 것 같아요. 예, 그 자동차 부품주를 집중 베팅한 것 같고, 기관도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수장비 쪽이 가장 수급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쪽이 좀 중심이 돼서 좀 움직였던 것 같고, 섹터 쪽으로도 오늘 자동차죠. 보시면 대표주가 오늘 현대모비스, HL만도, 그러니까 기아랑 현대차는 또 안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는데 모비스하고 그 만도가 일단 뭐 위아까지 해서 현대글로비스까지 부품사가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주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고, 전기차 관련주 중에선 그 충전소 원익 P&E도 그동안 엄청 빠졌었죠. 근데 요즘에 많이 올라갑니다. 편의점이 오늘 아까 보여드렸죠. 보고서 오늘 GS 리테일 급등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어떤 이유인지. 예. 그리고 항공기 부품주 예, 오늘 좀 올랐고, 정유주도 오늘 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S오일이 좋았네요. 소매유통, 아마 홈쇼핑, 백화점 이런 쪽도 조금은 다 올라왔습니다. 조선주도 오늘은 그래도 나름 뭐 급등까지는 아닌데요, 좀 선전을 했고, 항공주도 오늘은 좀 선전을 했던, 진에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올랐는지는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영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 잠식 리스크를 좀 완화할 것 같다. 이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괜찮아요. 예. 다만 이제 오늘은 일부 2차 전지 쪽은 좀 변동성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빠졌고, 오늘 아마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락이 1,500개니까 하락 종목이 좀 많아서 그 섹터도 대부분 밀리는 게 많았고, 제일 문제가 오늘 이쪽입니다. 그 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전자 이쪽이 그냥 동반해서 두들겨 맞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던진 돌이죠. 돌에 그 2, 3등 업체가 맞아버리는. 그러니까 형님들도 빠지니까 낸드 뭐 며칠 전에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참 이게 어려워요. 이틀 전에 폭등했다가 좀 다시 급나가고. 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들도 오늘 안 좋았고, 위메이드는 그 위믹스인가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게임주까지 그냥 다 빠져버렸습니다. AR, VR 기기도 페이스북이 메타 그걸 하는데 메타버스
그 이번에 평가 별로 안 좋았죠. 내년 가을에 메타 퀘스트 3인가요? 아마 그걸 좀 미는 것 같은데 내년 가을에 나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AR 기기주도 좀 안 좋았다. 메타버스도 좀 빠졌고 메타버스 대장주인 메타가 빠지니까 페이스북이 좀 안 좋았고 아이폰 관련주도 여전히 좀 좋진 않아요. BH가 뭐 요번에 엄청 빠졌죠. 그냥 그리고 LG화학은 다시 60만원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오늘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요즘에 안 좋아요. 삼성 전기도 다시 빠져버렸고 카메라 모듈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IT 반도체 이쪽이요 다 안 좋았어요 오늘. 그 다음에 게임주 또 컨텐츠 기업들 거의 대부분 또 건설주도 다시 빠져버렸고 건설주도 오늘 대밀려 버렸죠 다들. 그리고 여행주도 좀 흔들렸고요. 풍력주도 요즘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계속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식료도 좀 빠졌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오늘 많이들 빠졌어요. 카지노 그리고 그 오늘 LG생활건강이나 화장품이 오늘도 안 좋았던 건 그 어제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LG생활건강 주가 엄청 빠졌는데도 못 올라갑니다. 본업인 그 중국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주가를 보면 금양이 26% 올라서 시총이 1조 4천억이 됐네요. 현대엘리베이터 오랜만에 급등, SL도 같이 갔죠. 현대모비스, 만도. 오늘 자동차 부품의 날이에요. 네, 오늘은 두산 밖에서 이제 건설 굴삭기, 요즘에 미국의 캐터필러도 그렇고 굴삭기 회사들 실적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신산업 이쪽도 부품회사, 테슬라에 납품하죠. 현대오토에버, 또 오스템 임플란트, 아프리카TV는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예상보단 주가 올라갔고요. 강원랜드, LG화학, 한국조선해양, 녹십자홀딩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견조했고 그러나 오늘 장이 급락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했고요. 가장 많이 빠진 건 위메이드, 양지사는 그 뉴스 보셨어요? 슈퍼개미가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좀 연동이 돼서 폭락을 했고 티슈진도 폭락,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아까 설명해드렸고 하이닉스 급락하니까 SK 스퀘어 같이 빠져버리고요. 신라진 급락, 반도체 소부장 다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죠? 분위기 좀 타고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다시 그냥 꼬꾸라져 버렸네요. 솔브레인도 그래서 빠졌고 그러네요. 뭐 나머지 근데 조금 뭐 그렇게 큰 낙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무튼 조금 아쉽게 20포인트 막판에 그냥 흘러내리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좀 여러분도 그 생각 드시죠. 삼성전자 좀 미우시죠. 전자가 얘기했던 것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애널리스트마다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뭐 어디가 맞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반도체 회사 3개밖에 없는데 굳이 치킨 게임을 해야 되나 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일단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 가이던스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놀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시장은 안 좋지만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오늘은 좀 한시름 놓으실 것 같은데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칠 필요 없고 안 간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만 미래가 되는 기업, 그러니까 사실 삼성 하이닉스도요 내년 보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또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내년 하반기라도 좋아진다면 버텨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공시나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오늘 실적 발표한 것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두산바켓 뭐 미국의 캐터필러도 실적 좋았지만 두산바켓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45% 영업이익 기대보다 29% 실적이 증가했고 휴비츠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휴비츠도 63억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고 글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일단 52% 작년보다 증가했고 기대보다 14% 그리고 이 제지주죠. 무린 PMP 실적이 엄청 좋더라고요. 이게 작년보다 무려 303%에다가 기대보다 87%나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일단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좀 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상보다 좀 잘 나온 기업들만, 그러니까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도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일단 좀 기대보다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만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면 또 여기 PER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허가 낮은지 높은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거의 4시가 다 됐는데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우울하실 것 같고 참 이게 정말 이번 주에는 뭐 수요일까지는 기분 좋았다가 또 반도체가 어제 하이닉스 흔들리고 오늘까지 충격을 좀 받아서 정말 어렵네요. 이게 정말 뭔가 좀 올라갈 만하면 다시 망가지고 또 이렇게 자동차 부품이 오늘 좋았죠. 자동차 부품은 정말 부진했는데 또 오늘 같은 날 엄청난 또 상승을 하면서 희망을 보여줬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형님들이 못 가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답답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떠나서라도 그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연준의 스탠스인데 아까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분위기가 좀 바뀌곤 있어요. 연준의 시각도 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최근에 미국의 금리도 꺾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좀 레고랜드 사태가 좀 완화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분위기 자체는 바뀌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반도체가 조금 진정이 돼야 다음 주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초반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더 빠질지 좀 진정이 될지 한번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삼성전자 말 한마디에 또 시장이 굉장히 휘청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약속해 드린 대로 내일 그 함께 배우기 시간에는 반도체 뭐 반도체 분위기 좀 안 좋지만 반도체 함께 배우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방송이 하나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뭐 시리즈별로 할 겁니다. 반도체는 한 번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반도체 저도 제가 뭐 반도체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배운다는 기분으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너무 어려운 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찾아뵙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좀 죄송한 게 원래 라이브 있는데 제가 그날 건강검진이 예약이 돼 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건강검진 뭐 1시간 안에 끝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전에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